아들을. 엄마,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 보셨어요? 마트에서 카트가 살짝 스쳤을 뿐인데 며칠 뒤에 상대방한테서 연락이 왔대요. 입원했다면서 치료비랑 위자료를 내라고 하더래요. 황당하잖아요? 그때는 괜찮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보니 CCTV도 안 챙겨놨고 매장에 사고 접수도 안 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억울한 상황이 생긴 거죠. 대부분 이런 연락은 사고 후 3일에서 일주일 안에 와요. 그래서 현장 기록이 없으면 정말 답답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장바구니 들고 타는데 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손등이 확 눌렸대요. 아프긴 한데 그냥 참고 집에 갔는데 다음날 손이 부어서 병원 갔더니 인대 손상이래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얘기했더니 본인이 조심하셨어야죠 라고 하면서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CCTV 확인도 안 해주고 점검 기록도 안 보여주고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일들이 요즘 정말 자주 일어나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막상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억울하게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상에서 갑자기 터지는 이런 작은 사고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대로 말씀드리려고요. 법이나 보험 얘기라고 하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사실 작은 사고도 법적으로는 돈과 시간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미리 알아두시면 당황하지 않으시고 손해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엄마 또래에서 실제로 자주 생기는 일들이에요. 마트 가시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시고 산책하시다가 이런 일 겪으시면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영상 보기 전에 영상 아래에 구독 버튼 먼저 꼭 눌러주세요. 왜냐면 첫째는 구독을 하면 기록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보고 싶으시면 다시 찾아보기가 편하고요. 둘째는 새로운 좋은 영상이 있을 때마다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구독해 주실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 생활 속에 실제로 어떤 일들이 생기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예요. 서울 은평구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주말 오후라 사람이 정말 많았대요. 62세 김영숙 씨가 카트를 밀고 가다가 모퉁이를 돌면서 앞에 가던 사람 발뒤꿈치를 살짝 스쳤어요. 정말 가볍게요. 그때 상대방이 아이고 하시길래 깜짝 놀라서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했더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시면서 그냥 가셨대요. 그런데 사흘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그 상대방이 발목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 인대 손상이래요. 일주일 입원했다면서 치료비랑 휴업 손해, 위자료까지 합쳐서 3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김영숙 씨는 너무 황당한 거죠. 그날 그렇게 가볍게 스쳤는데 입원까지 할 정도였나 싶고요. 혹시 과장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경미한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통증을 주장하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의학 기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 사과하시고 연락처는 서로 주고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매장 직원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오후 3시 반 채소 코너 쪽 통로에서 작은 접촉 사고가 있었어요. CCTV 보존 요청드리고 접수 번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요. 매장에서 사고 접수도 해달라고 하시고요. 접수 번호 받아두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김영숙 씨 같은 경우는 그걸 안 해놨으니까 나중에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김영숙 씨는 집에 가서 보험 약관을 뒤져봤더니 개인 배상 책임 특약이 들어있더래요. 참, 개인 배상 책임 특약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건 일상생활 중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덧붙임 보장이에요. 화재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상해 보험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이미 가입돼 있는 분들 많으시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김영숙 씨는 보험사에 연락했더니 보험사에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상대방 진단서 받아보고 과실 비율 따져서 처리해준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매장 책임은 언제 인정되냐. 통로가 너무 좁다거나 바닥이 미끄럽다거나 관리가 소홀해서 사고가 난 게 명백할 때만 매장 책임이 인정돼요. 그냥 손님끼리 부딪힌 건 보통 개인 간의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개인 배상 책임 특약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요즘은 화재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 특약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제 보험의 개인 배상 책임, 특약 가입 여부와 이번 건 접수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이야기는 엘리베이터 얘기예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68세 박정철 씨가 저녁 퇴근 시간에 아파트 10동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막 들어가는데 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손등을 확 눌렀어요. 깜짝 놀라서 손을 빼긴 했는데 손등이 빨갛게 부어오르더래요. 그래도 그냥 집에 올라갔는데 밤새 아프고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멍이 들고 손가락도 잘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병원 가니까 손등 인대 손상이래요. 2주 치료 소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에 손 다쳤는데 CCTV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었나요? 했더니 관리소장이 본인이 조심하셨어야죠. 문 닫힐 때 손 넣으시면 안 되죠 라고 하는 거예요. CCTV도 안 보여주고 점검 기록도 안 보여준대요. 이거 정말 억울하잖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사람 손을 감지 못하고 닫혔다는 건 도어 센서가 제대로 작동 안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관리 주체,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가 책임질 수도 있어요. 박정철 씨는 다시 관리사무소에 가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고 접수 먼저 부탁드리고요. 접수 번호 한 번만 적어주세요. 그리고 관리규약과 유지보수 계약 범위 내에서 이번 건 관련된 점검일지 도어 센서 상태 확인 가능하면 열람 요청드립니다. CCTV도 보존 요청할게요. 이렇게 말하니까 관리소장이 태도가 달라지더래요. CCTV도 보여주고 점검 기록도 내주고요. 알고 보니 그 엘리베이터가 2달 전 점검에서 도어 센서 교체 권고를 받았는데 아직 안 했더래요. 이런 경우 관리 주체가 영업배상 책임 보험이나 공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이용자가 부주의하게 행동한 부분이 있으면 과실 비율을 나눠서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뭘 해야 하냐면요. 일단 관리사무소에 즉시 신고하세요. 접수 번호 받으세요. CCTV 확보 요청하시고요. 점검 일지 열람 신청하세요. 그리고 응급처치하시고 병원 가서 진단서 받으시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상가 앞에서 넘어진 경우예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5세 최명희 씨가 비 오는 평일 오후에 상가 1층 빵집을 가려고 했어요. 그날 비가 꽤 많이 왔는데 빵집 출입구 앞에 매트가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매트가 한쪽이 들려 있고 바닥에 물기가 많았대요. 최명희 씨가 그걸 모르고 발을 딛는 순간 미끄러져서 옆으로 넘어졌어요. 손목으로 바닥을 짚었는데 순간 뚝 소리가 나더래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일으켜 세워줬는데 손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빵집 직원이 나와서 괜찮으세요? 하길래 아니에요.
손목이 너무 아파요 했더니 병원 가보세요 라고만 하고 들어가 버렸대요. 병원 가니까 손목 골절이래요. 6주 치료 소견 나왔고요. 최명희 씨는 화가 나서 다음날 다시 빵집에 갔어요. 어제 여기서 넘어져서 손목 골절됐어요. CCTV 좀 확인하고 싶고 보험 처리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그건 저희 책임 아니에요. 바닥은 건물주 거고 비 오는 날 조심하셨어야죠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쟁점이 뭐냐면요. 점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 했는지예요. 비 오는 날 출입구 매트를 제대로 고정했는지, 바닥 물기를 닦았는지, 미끄럼 주의 표지는 있었는지, 이런 게 다 관건이에요. 반대로 보행자도 주의할 의무는 있어요. 비 오는 날 조심해서 걸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바닥이 점포 아닌지, 점포 밖 인도인지도 중요해요. 인도면 공영 구간이니까 지자체 책임 물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인정받기 어려워요. 최명희 씨는 다행히 사고 당일 사진을 찍어뒀어요. 매트가 들린 모습, 바닥 물기, 주변에 경고 표지가 없는 모습까지요. 그리고 정확한 위치도 메모해뒀어요. 빵집 출입문에서 50cm 앞 인도와 점포 경계 지점. 기상청 기록도 확인했어요. 그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간당 15mm 비가 내렸다는 기록이요. 이런 자료를 들고 점포에 다시 가니까 사장님이 영업배상 책임 보험 있다고 하더래요. 보험사에서 확인해보니 매트 고정 안 한 건 점포 책임으로 인정되고, 다만 비 오는 날 보행자 주의 의무도 있으니까 과실 비율을 나눠서 처리하자고 하더래요. 사안마다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현장 사진이에요. 물기, 표지 유무, 정확한 위치, 기상시간대, 이거 다 기록해 두셔야 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 이거 나도 겪을 뻔했네 싶은 분들 많으시죠?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엄마 또래 분들께 꼭 필요한 얘기들이라 놓치면 진짜 아까워요. 네 번째 이야기는 반려견 산책 중에 생긴 일이에요. 대전 유성구에 사는 60세 이상의 씨가 저녁에 소형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날씨가 좋아서 리드줄을 좀 길게 잡고 걷고 있었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옆으로 튀더래요. 그 순간 맞은편에서 오던 70대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뒤로 휙 물러나다가 그만 넘어지신 거예요. 이상희 씨가 급히 달려가서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괜찮아요. 내가 놀라서 그래요 라고 하시면서 일어나려고 하시는데 허리가 아프신지 잘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9 불러서 병원으로 모셨어요.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허리 염좌래요. 2주 치료 소견 나왔고요. 며칠 뒤에 할머니 가족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치료비하고 당분간 일 못하시니까 그것까지 보상해달라는 거예요. 이상희 씨는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강아지가 직접 부딪힌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너무 놀라서 스스로 넘어지신 건데 전부 다 자기 책임인가 싶어서 고민되더래요. 이런 경우 쟁점이 뭐냐면요. 반려견 목줄 관리 의무예요. 리드줄을 제대로 짧게 잡고 통제했어야 하는데 길게 잡아서 강아지가 갑자기 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그건 관리 소홀이에요. 다만 상대방이 과도하게 놀라서 자기가 뒤로 넘어진 거라면 상대방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어요. 사안마다 다르지만요. 이상희 씨는 다행히 반려견 배상 특약이 들어 있었어요. 보험사에 연락했더니 사실관계 확인하고 할머니 진단서 받아보고 목격자 진술도 받아서 과실 비율 정하자고 하더래요. 결과적으로는 이상희 씨 쪽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돼서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단 리드줄은 사람 많은 곳에서는 1m 내로 짧게 관리하세요. 갑자기 튀는 습성 있는 아이는 하네스에 짧은 리드가 더 안전해요.
사고 나면 즉시 119 부르거나 병원 안내해드리고요. 목격자 있으면 연락처 받아두세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제가 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현장에서 다 인정하거나 현금 바로 드리거나 하지 마시고요. 일단 보험사 통해서 절차 밟으시는 게 좋아요. 합의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는 버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인천 부평구에 사는 56세 김태순 씨가 출근 시간대에 버스를 탔어요. 아침 8시 반쯤 됐는데 버스가 10,000원이었대요. 손잡이 잡을 자리도 없어서 어떻게든 버티고 서 있었는데 갑자기 버스가 확 멈추는 거예요. 앞에 차가 급정거했나 봐요. 김태순 씨는 중심을 못 잡고 앞으로 확 쏠리면서 바닥에 무릎을 찍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지만 민망해서 괜찮아요 라고 하고 그냥 내렸대요. 그런데 회사 가서 보니까 무릎에 멍이 들고 붙더래요. 점심때 병원 가니까 무릎 타박상에 2주 치료 소견 나왔고요. 김태순 씨는 어디다 얘기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버스 회사에 전화했어요. 아침에 급정거에서 넘어졌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했더니 고객센터에서 접수는 해드릴 수 있는데 차내 CCTV 확인해봐야 하고 블랙박스도 확인해야 해요. 급정거가 불가피했는지 아닌지 판단해야 해서요 라고 하더래요. 이런 경우 쟁점이 뭐냐면요, 운수회사가 승객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예요. 갑자기 급정거하면 손잡이도 제대로 안 잡은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운전자가 급정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운전 부주의로 갑자기 멈춘 건지가 중요해요. 앞차 급정지 회피 같은 불가피 사유가 블랙박스에 남으면 보상 범위가 줄 수 있고, 반대로 급차로 변경이나 부주의 급정거면 운수회사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김태순 씨는 접수 번호를 받았고요. 차내 CCTV하고 블랙박스 보존 요청했어요. 그리고 목격자 중에 한 분이 연락처 주셔서 받아뒀고요. 운수회사에서 공제조합이나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래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급정거한 거였대요. 그래서 운전자 과실은 아니지만 승객 보호 차원에서 일부 보상은 해준다고 하더래요. 다만 김태순 씨도 손잡이를 잡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과실 비율을 나눠서 처리하자고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넘어지면 일단 운수회사나 공제조합에 신고하세요. 신고 경로는 버스 회사 고객센터, 지하철은 영무실이에요. 차내 CCTV나 블랙박스 보존 요청하시고요. 목격자 있으면 연락처 받아두시고요. 그리고 병원 가서 진단서 받으세요. 자, 이렇게 5가지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공통점이 뭐냐면요, 현장에서 뭘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억울하다고 해도 현장 기록이 없으면 입증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부터 실천 가이드 정리해 드릴게요.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현장 사진 찍으세요. 바닥 상태, 물기 있는지, 경고 표지 있는지, 주변 환경, 사고 난 정확한 위치. 가능하면 여러 각도로 찍으세요. 스마트폰 사진에는 날짜, 시간, 위치 정보가 다 들어가니까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어요. 2번, CCTV 보존 요청하세요. 매장이면 매장 직원한테, 아파트면 관리사무소에, 버스나 지하철이면 운수회사나 영무실에 오늘 몇 시 몇 분 어디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CCTV 보존 요청드리고 접수 번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CCTV는 보통 7일에서 30일 내에 자동 삭제돼요. 그래서 당일이나 늦어도 48시간 안에 보존 요청하셔야 안전해요. 3번, 접수 번호 받으세요. 관리사무소든 버스 회사든 어디든 신고하면 접수 번호를 주거든요.
그거 꼭 받아두세요. 나중에 접수 안 했다고 발뺌 못하게요. 4번 진단서랑 영수증 보관하세요. 병원 가시면 진단서 꼭 떼시고요. 치료비 영수증, 약값 영수증, 교통비 영수증 다 모아두세요. 나중에 보상받을 때 다 증빙 자료로 쓰여요. 5번 본인 보험 확인하세요. 집에 가서 화재보험, 자동차 보험, 상해보험 약관 찾아보세요. 개인 배상 책임 특약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요즘은 대부분 들어있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제 보험의 개인 배상 책임, 특약 가입 여부와 이번 건 접수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6번 목격자 연락처 받아두세요. 주변에 사고 본 사람 있으면 혹시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증언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요 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리세요. 7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현장에서 화나고 억울해도 소리 지르거나 싸우지 마시고요. 침착하게 기록하고 절차 밟으세요. 그리고 제가 다 잘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전부 인정하는 말도 조심하세요. 나중에 과실 비율 정할 때 불리할 수 있어요. 8번 현금 바로 주고받지 마세요. 상대방이 그냥 현금으로 얼마 주면 끝내죠. 이렇게 말해도 일단 보험사나 전문가 통해서 절차 밟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또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고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요. 오늘 거는 일반 정보로만 들으시면 돼요.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막상 사고가 나면 보험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가까운 변호사에 꼭 한 번은 여쭤보세요.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요. 초기 상담 무료로 해주는 변호사 사무실도 많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오늘 내용 꼭 알려주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일 생겼을 때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고 당황하셔서 제대로 대응 못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 해주더라 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사고는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어요. 본인이 조심한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배운 대로만 하시면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어요. 사진 찍고 CCTV 보존 요청하고 접수 번호 받고 진단서 떼고 본인 보험 확인하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나도 예전에 그런 일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네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오늘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오늘 영상은 어땠어요? 도움되는 정보들 정말 많았죠? 이게 평소에는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터지면 당황스러워서 대처를 잘 못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평소 이런 사례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요즘 혼자 지내시는 친한 어르신 한 분 떠올려 보세요. 이 영상 링크 카톡으로 딱 한 번만 보내드리면 그분에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더 와닿고 미리 알아두면 좋은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아시겠죠? 엄마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보내고요. 아들은 이만 회사로 출근할게요. 사랑해요 엄마.